일본 아카데미상에서 사실 8개 부분 수상할 정도니까 작년도에 일본에서 항상 뭐 최상위권에 일본에 나온 영화 상업 영화들 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영화로 평가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연출자는 좀 낯선데요. 이사카와 케이 감독이고요. 이사카와 케이 진지한 감독 되겠습니다. 배우진은 지극히 화려한데요. 일단은 이 일본 출판계의 영향력이 큰 일본 문화의 특징을 보자면 이 작품 자체가 원작 소설이 국내도 출간이 되어 있는 히라노 게이치로의 그러니까 데뷔작인 일식이라는 작품으로 75년생 작가인데 순수 문학이라고 할 수 있죠. 일본에서 대중문화 계열이 아니라 뭐 이런 장르는 사실은 뭐 구분은 좀 의미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진지한 문학 장르를 처음부터 선보였던 히라노 게이치로 감독 그 소설가의 한 남자란 작품이 이 원작입니다. 같은 제목이고요. 그리고 이 출연 배우가 츠마부키 사토시 네, 캐릭터죠. X를 쫓는 츠마부키 사토시라고 하는 캐릭터인데 변호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X라고 하는 인물을 사랑했던 안도 사쿠라 여자로 이제 안도 사쿠라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X가 되어 했던 남자로 쿠보타 마사타카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이노 나나가 이제 그 인물과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요. 마시마 히데카즈, 코야부 카츠토요 등이 이제 조연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일종의 카메오지만 인상적인 역할로 에모토 아키라 등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키도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츠바부키 사토시가 연기하는 인물이 사실 이 인물은 영화가 시작하고 나서 거의 한 30분이 다 돼서야 등장을 하는 인물입니다. 이 영화의 전반부는 사실 되게 구성이 재미있는데요. 이 영화의 앞부분에서는 이 안도 사쿠라가 연기한 3년 9개월간의 그 연애를 해서 만나서 사랑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X라고 불리우는 사람, 이 사람의 실제 인물 이름은 다나쿠치 다이스케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일본 이름이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니까요. 다나구치 다이스케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된 이 남자를 이제 이 문구사에 그 어,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냐면 안도 사쿠라가 연기하는 인물이 이혼을 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혼한 이유는 사실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절망감 같은 표현들이 사실 잘 나와 있고 그런 절망감을 구해주는 어떻게 보면 그 어루만져주는 인물로 이제 X라고 하는 남자랑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갖는 3년 9개월이 앞부분이 묘사가 나옵니다. 앞부분에 굉장히 인상적인 연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에 실제로 뭐 이게 미스터리 일반 구조의 영화라면 이 영화가 30분 될 즈음에 사망을 한 인물,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사망을 한 다니구치 다이스케라고 하는 이 인물이 실제 그 다니구치 다이스케, 그러니까 실존했었던 이 사람에 관련된 뭐 전력에 대한 얘기들, 뭐 그 어떤 도시의 그 온천 명문가,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의 료칸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기관은 이제 좀 부유한 그런 집안이잖아요. 가옥 같은 걸 잇는 집안의 둘째 아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인물이 아닌 인물인 거죠. 그래서 신분 세탁이 된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영화는 그 얘기를 이제 초반부터 미스터리 구조로 삼지 않고 이 사람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시점이 되고 나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앞에 한 약 30분이 안 되는, 조금 안 되는 정도?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간의 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름이 비록 다니구치 다이스케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실제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이들이 이 시간을 보냈던 그 3년 9개월의 결혼 생활의 모습은 매우 단란하고 이들 그 자체로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일반적인 뭐 미스터리 구조, 예를 들자면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을 원작으로 했던 뭐 화차 같은 이야기들을 연상시키긴 합니다만, 모티브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만 실제로는 그런 미스터리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이 사건을 파헤치는 인물,
키도라고 하는 치바부키 사토시가 연기하는 인물이 주역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구조를 실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있어서는. 자, 일련의 사건이 이제 펼쳐지는데 일단은 이 키도라고 하는 인물은 이 전에 이, 이 인물이죠. 안도 사쿠라가 연기하는 인물의 전에 이혼과 관련하여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일본 상류 사회에 진입한 인물이고요. 일단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도 앞에 그 사건을 파헤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번듯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남한테 존경받는 변호사라고 하는 그 상황들을 앞부분에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건에 개입해서 이 사람이 첫 등장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영화 예고편의 스틸이나 모르겠네요. 여기서 그 비행기를 타고 첫 등장을 하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미야자키로 와요. 그러니까 이 안도 사쿠라가 살고 있는 고장이 일본의 이제 큐슈의 남쪽에 있는 미야자키라는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사실 이제 벌목, 그러니까 임업을 하면서 하는 이제 일종의 임업 노동자죠.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서도 봤을 때 약간 좀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그뭐 어쨌든 수입은 괜찮은 걸로 우드잡 같은 영화에 보면 잘 나옵니다. 네,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안도 사쿠라는 가족 부모의 대를 이어서 지금 이제 문구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한적한 시골 동네가 배경이에요. 그래서 되게 사람도 별로 안 보이는 이 동네, 미야자키라고 하는 동네에 일단은 이 키도가 츠바부키 사토시가 당도하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츠바부키 사토시도 굉장히 근심한 얼굴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영화는 이제 이 사람이 이 사건을 맡게 되는 장면에서 시작이 되고요. 이 X라고 하는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공유하고 있는 인물이 이제 이 사람의 가족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가족이 등장하는 장면이 또 사실은 되게 의미심장한데, 식사 장면이 나와 있나 모르겠네요. 자, 키도가 살고 있는 여기 이 식사 장면이 어떻게 두 번에 걸쳐서 등장을 하는데, 이 안도 사쿠라 살아생전에 이제 엑스라고 하는 남자가 이제 같이 살아 있었을 때 되게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장면을 같이 하고 아들과 이제 자신의 친아들이 아닙니다만 딸을 이제 새로 낳아요. 재혼을 해가지고 낳고 딸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있었던 아들과 되게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그림을 그리는데 취미로 그 그림을 그린다는 것도 꽤 중요한 모티브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이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일하는 동료와 함께 이제 이 사건의 실체, 이 X라고 하는 인물이 과연 누구인가를 찾아 나가게 되죠. 일단 좀 뜬금없는 설명입니다만 이제 영화의 앞부분에서 이 둘이 맺어지는 관계 속에서 이 둘이 맺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이 남자 X라고 하는 남자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안도 사쿠라 영화가 쭉 팬인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팬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트래킹 샷으로 쭉 들어가면서 이 안도 사쿠라의 클로즈업 장면을 쫙 아주 천천히 움직여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 안도 사쿠라의 감정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묵묵한 태도가 안도 사쿠라의 그런 감정을 터트리게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과거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자신의 그 장면에서 자신의 2살 낸 자식을 갑자기 잃게 되고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던 그런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터뜨리고 그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이 감정을 몰아가거든요. 근데 그 감정 쏟아내는 것은 이 안도 사쿠라예요. 근데 이 남자의 경우에는 나중에 등장하지만 그 자신의 실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을 정도로 숨기고 싶은 자신의 과거가 있는데 그 과거를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완전히 맡겨진 그 감정이 이 남자에게 전해지면서 둘은 이제 부부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던 대로 이들의 관계들은 아주 행복한 가정, 단란한 가정,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단란한 가정을 맺게 됩니다. 근데 영화에서 지금 이 좀 귀족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그 부인 역할로 이 츠바부키 사토시가 연기하는 인물의 그 부인 역할로 마키오코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마키오코. 이 마키오코라고 하는 인물은 일종의 일본의 상류 사회에 해당하는 인물이고,
영화에서 이 키도 츠바부키 사토시가 만나는 이 식사하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 가족도 이 동질된 그러니까 여기 이 집안의 둘째 딸이 4살이라고 영화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남편이 죽고 나서 그다음에 키도네 집안의 얘기를 하면서 이 키도네 집안에도 4살 된 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의 그런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키도의 가정의 식사 장면은 일종의 키도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그 늘어가는 뉴스릴라든가 신문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서 복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이 장인 어른의 목소리를 듣고 키도는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키도가 변론하는 장면에서 이 사람은 그, 그 블랙 기업 같은 데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자살을 한 청년의 변호를 맡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내는 그런 과정에 대한 그런 승소를 담당하는 일종의 인권 변호사거든요. 근데 자신이 속해 있었던 그런 속한 자신의 부인과의 가정에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폭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헤이트 스피치에 가까운 장인어른의 목소리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이 영화에서 뭐 길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이 영화에 등장하는 미키 요코라고 하는 배우가 연기하는 키도 사오리라고 하는 부인이 일종의 그 남편 이 일본의 그런 상류 사회의 역할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영화에서 이제 키포인트 중요한 정체성의 문제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매우 중요하게 설명이 되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쫓는 이 키도 이 변호사 변호사가 계속 쫓아내는 이 X라는 인물의 과거가 이제 점점 밝혀지는 건데요. 그 이 사람의 뭐 과거가 무슨 미스터리하게 이제 처음에는 얼굴에 상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인가 아니란가 의심을 받습니다만 그 과거 이를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이 원래의 이 남자가 사용했던 그러니까 이 X라고 하는 남자가 사용했던 집안의 이제 그 실제 인물의 형이죠. 이 사람을 먼저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동생이 아니라는 걸 찾아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태도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생인 것이거 아니건가 별로 안 중요하고요. 자신과 일종의 유산 싸움을 벌였던 되게 자본주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형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의 생사 여부에 대해서 사실은 은근히 동생이 죽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이 변호사가 이제 해준 역할이 애초에 이제 생명보험금이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보험금 수령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 보험금은 X가 애초에 돈을 가입을 하고 차명이긴 하지만 가입을 하고 그걸로 수령을 했기 때문에 X의 사망으로 인한 수령금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유권을 해석을 해준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관련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화에는 이 실제 이 둘째 아들 지금 이 사진 속에서 X라고 하는 인물이고 요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다이스케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앞으로 병행돼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X와 다이스케 이름이 이제 교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X라는 인물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고 그 배경 속에서 이 흑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인물입니다. 네. 네. 에버토 아키라가 연기하는 일종의 인물인데 영화에 2번 정도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영화 속에서 이 2번의 장면을 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지금 보면 이렇게 오사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신분 세탁 브로커이거든요. 근데 그를 만나러 가는 장면에서 이렇게 긴 터널이 보입니다. 저 뒤까지 길어나 보이죠. 아마 교도소에 이런 공간이 있을까요? 과연?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고 처음 만나러 갈 때는 뒷면을 보여줘. 뒷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2번째 만나러 갈 때는 앞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뭔가 직시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이 미스터리한 같은 이 브로커에 대한 일종의 미스터리 같은 건데 이 사람은 단번에 이 스마부키 사토시 X를 쫓는 이 변호사의 정체성을 단번에 알아냅니다. 제1동포 자이니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화는 사실 자이니치 즉라고 하는 존재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아왔던
정체성을 좀 숨기거나, 그래서 일본 주류 사회에서는 그것을 내세웠을 때 전혀 유리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주인공 츠마호키 사토시의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이 사람이 이 실제 X의 실제 인물, X의 실제 인물은 이제 과거에 자신의 특별한 자신이 죄를 졌다기보다는 이 그림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통해서 이 사람의 비슷한 유사한 그림, 이미 지금 여기 보면 사진이 흐릿하게 나옵니다. 예고편의 캡처 장면입니다만 흐릿하게 나옵니다만, 이 인물이 바로 이제 이 쿠보타 마사타카라고 하는 배우가 직접 연기하는 자신의 아버지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망한 사형수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 비슷한 그림을 우연히 이 변호사 츠마부키 사토시가 발견을 하게 되면서 이 정체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찍히는 낙인,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어떤 재능들, 그리고 비유사한 그림들을 발견했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뗄 수 없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으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낙인, 과거, 그 정체성,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실은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인 츠마부키 사토시라고 하는 배우, 그러니까 사실 캐릭터 이름 자꾸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배우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변호사가 결국은 마주하는 장면이 2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모든 실체를 다 풀어헤쳤을 때 맨 마지막 장면에 그 사망한 X의 실체와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린 시절, 그러니까 정체성을 밝히고 난 다음에 중간에 어린 시절에 그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정작 이 영화는 이 변호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츠마부키 사토시 이 변호사가 그 자신의 X가 정체를 숨겼던 그 대상, 온천집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활용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거는 결국 자신의 과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쫓는 과거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자이니치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억눌러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람 변호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미묘하죠. 안나 까레리나 같은 뭐 소설 같은 측면 기법 같은 것도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대략 이 영화에는 여러 가지 재밌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보시면 이 지금 요게 그림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초현실주의 화가죠. 르네 마그리트의 이 작품 제목이 금지된 재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앞부분에도 나오고 맨 뒷장면에도 되게 중요하게 나오고 결말부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자신이 모를 자신과 어떤 좀 생경한 공간에 가서 아까 했던 그 온천집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 변호사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그의 이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속이는, 그 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일본 사회가 어떻게 보면 그 정체성을 숨기가 진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결국 진짜와 가짜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은 마주보고 있는 거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뒷면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줄 수 없는 정체, 실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화에서 보면 이 장면 말고 되게 후반부에 대화 장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반부인가요? 그 부인과의 대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사용돼요. 이 실제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츠마부키 사토시가 화를 내는 게 2번인데 그 2번이 모두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이 브로커와 만났을 때, 이 브로커와 2번째 만났을 때 이 브로커가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이 사람은 그 자신 일종의 힌트를 주죠. 나는 네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맞냐. 그러니까 남의 신분을 세탁해주는 내가 나 자신 역시도 네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인 것이냐라는 식의 이제 정체성을 수수께끼 같은 정답을 던지는데, 실제로 이것이 뭐 미스테리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삶 속에서 자신의 진짜의 모습을 숨겨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실체에 대해서 추궁받았을 때 이 변호사는 화를 냅니다. 이 자이니치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 사람의 도발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물론 이 사람의 태도도 굉장히 불순하게 다가오긴 합니다만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태도의 문제는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의 후반부에 보면 헤이트 스피치를 하고 있는 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 자신이 이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 이제 보채면서 장난을 좀 세게 쳐요. 근데 그때 무슨 짓이냐면 이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내내 늘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츠바부키 사토시라고 하는 인물이 결국은 거기 그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건드리는 코드에서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츠바부키 사토시라고 하는 존재와 이 영화 속에서 이 츠바부키 사토시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쫓고 있는 캐릭터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만 이 사회 속에 숨 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영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깊이 있는 인간 드라마일 수도 있고 깊이 있는 일본 사회에 대한 어떤 좀 질문을 던지는 좀 본질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영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상당히 층위가 굉장히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인상적인 장면들이 되게 요소들이 되게 촬영 기법에서 되게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영화의 등장 인물들은 뒷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영화에서 지금 이 X가 가상을 했었던 그 남자의 여자친구 캐릭터인데요. 이 여자친구의 캐릭터가 등장할 때도 뒷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X라고 하는 인물과 관계를 맺게 되는 지금 이 사랑했던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등장을 할 때도 뒷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요 아들이죠. 이 아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의 이 면담 장면에서 감옥을 들어갈 때 이 뒷모습이 치마부키 사토시의 뒷모습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그 정체성, 그러니까 이 뭔가 그 사실이라고 하니까 영화의 정면을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뒷면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진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이걸 뭐 대체 정답이라고 말하기 사실은 어렵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되게 공허한 이 남자가 연애할 때도 이 무서워 공포를 느끼는 장면이 한 번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유리창에 키스를 하려다가 자신의 얼굴을 보고 놀래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밖에 없는 과거를 가진 이 남자인 거죠. 이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자신이 살아왔던 자기가 태어난 그 정체성이라든가 탄생에서의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남자는 부모를 잘못 만난 거거든요. 근데 이 지금 츠바부키 사토시라고 하는 사람도 그냥 제일 동포로 태어났을 뿐인 거예요. 자신에게 어떤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후반부에서 이 아들 이제 중학생이 된 아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인공 안도 사쿠라가 하는 대화 장면에서 그 대화 장면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안도 사쿠라가 말하는 장면에서 과연 이 남자에 대해서 이 남자의 이름을 찾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 맞았을까? 왜냐하면 이 둘이 받아들이거든요. 이 앞부분에 25분 한 30분 안 되는 시간 동안 즉 3년 9개월의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 둘이 말했던 그 자신이 진짜 이름이 아니었던 그 남자 이 남자 다니쿠치 다이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해서 본질이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화에서 계속 차별의 요소들로 언급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 남자의 경우 그 실제 다니쿠치 다이스케는 온천집의 두 번째 아들이었는데 첫째 아들은 그 동생을 일종의 경쟁자로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정작 이 숨어버린 둘째 아들은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나 이런 장면으로 결국 추적 끝에 나타나거든요. 이름 숨기고 형의 시달림 같은 것도 아마 영화에서 설명하지만 않지만 저 굵은 눈물 속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형과 얽히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의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츠마부키 사토시가 연기하는 이 변호사라고 하는 캐릭터도 결국은 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마지막 장면은 굉장히 굵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여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작 들여다보는 이 영화 속에서 정작 우리가 봐야 되는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가 무엇이었던가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실제로 하는 실수들은 대부분 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 집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는 요소들이 항상 나를 엄습하는 거죠.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무서워했던 거는 자신의 과거의 엄습이에요. 음. 그리고 이 사람 지금 영화 속에서 이 관찰자이자 자신의 이 동질감을 느끼는 이 남자와 동질감을 느끼는 이 변호사 츠바키 사토시가 연기하는 이 캐릭터 역시도 과거의 엄습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정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부인에 대한 진실도 알게 되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속이고 살아가는 사회, 그거 속일 수밖에 없는 정체성을 본질을 속일 수밖에 없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 한남자라는 영화 속에서 담고 있어서 영화가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스타일리시하게, 그러니까 영화적인 스타일로 되게 많이 잘 풀어낸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부 장면에서도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본 이 츠바키 사토시 가정 스타일은 별로 안 나와가지고 좀 이미지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영화의 가정 장면 이들의 지금 요 단란했던 가짜 X의 가정의 모습 이 비록 슬픔을 겪었지만 이 모습과 달리 이 츠바키 사토시의 가정은 굉장히 호화스러운 집을 가지고 있는 속에 가정 그 맨션 그 아파트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이츠바부키 사토시의 장면이 지워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화의 포커스 기능이죠. 영화의 카메라에 그 포커스 기능을 이용해서 부인이 이 사람에게 말을 하고 빨리 사건을 잃어버리고 이 사건, 그러니까 이 치바오키 사토시가 해결한 사건을 잃어버리고 빨리 가족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가족으로 돌아온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일본에서 말하는 그 주류 사회에 편입되어 있는, 그러니까 제일 자이니치라고 하는 그 신분을 지워버린 네가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에 적응하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원하는 이 변호사의 모습은 츠바키 사토시의 모습은 진짜가 아닌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상당히 사회적인 드라마이기도 하고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해서 상당히 진중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영화일 뿐 아니라 영화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구성 요소들 그 다음에 장면적인 요소들을 갖다가 잘 활용해서 연출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좀 그런 진지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꽤 최근에 만들어진 일본 영화 드라마의 장르 중에서도 꽤 훌륭한 수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과문한 별로 아는 것이 많지 않은 소마 시네마의 뭐 나름대로의 인상 비평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와서 말씀드렸으면 좋겠네요. 안녕히 계십시오.